게임 서버 풋살 온라인 프로젝트를 맡게 된 장성원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프로미스 더블라인이라고 팀명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 저희가 9 to 9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꾸준하게 잘 진행을 해서 수료하는 마인드로 이렇게 팀명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팀 멤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이후에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 그리고 프로젝트 기능 시연, 그리고 트러블 슈팅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총 4차로 진행을 했고 1차 회의간에는 팀 프로젝트 발제 과제를 미리 확인해서 설계를 구상하고 이슈 기반으로 GitHub 브랜치를 생성을 해서 풀 리퀘스트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간에는 API 명세서 ERD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하고 필수 도전 요구사항 이슈를 분류한 이후에 역할을 분담하고 사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3차 회의간에는 프리즈마 모델링, DB 테이블 구조 변경을 논의하고 추가 도전 요구사항을 구현을 했고 4차 회의간에는 AWS 배포를 진행하여 완성을 시켰습니다. API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자 분류 설명 메서드 URL 인증 접근 권한 순으로 로 분류하여 API 명세서를 작성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ERD는 저희가 ERD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총 7개의 테이블을 작성을 했고 연관관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와이어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로그인 화면, 그리고 메인 화면까지 총 3가지로 구성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럼 직접 풋살 온라인 기능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엔드 서버부터 보겠습니다. 백엔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엘리엇장 3000번 포트로 입력을 해서 게임 서버 서비스를 구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풋살 온라인 프론트엔드 서버를 이용해서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가 메인 화면이고 바로 들어가면 캐릭터 정보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이름과 랭크 점수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랭킹 조회를 누르게 되면 1등부터 8등 송파구 불주먹님까지 랭크 점수, 경기 전적, 승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랭크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캐릭터 ID 테이블에 있는 컬럼에 랭크 점수가 반영이 되고 있고 경기 전적과 승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를 한번 할 때마다 게임 로그 테이블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에서 승, 무, 패를 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킹된 사실을 가지고 실제 랭킹 조회를 할 때 승이 몇 번 됐는지를 확인을 해서 경기 전적을 입력을 하고 승률은 이 승무패를 가지고 승률을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유 선수 목록 조회를 누르게 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선수 목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선수 목록 조회 타 팀을 누르게 되면 상대 캐릭터를 입력하라고 확인창이 나오는데 전체 랭킹 조회를 클릭해서 확인을 하라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랭킹 조회를 해서 현재 1등한 인원의 캐릭터 아이디는 2이므로 1등한 인원의 캐릭터 보유 선수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캐릭터의 보유한 선수 목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유 선수 목록 조에 타 팀을 구현하게 된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 트레이드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트레이드 간에는 보유 선수 목록 다른 인원의 보유 선수 목록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캐시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값은 5,000원으로 나와놨는데 저희가 일단 임의로 5만원 캐시를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시 구매를 했을 때 감사 메시지와 지금 현재 캐시를 구매한 내용 그리고 현재 보유 금액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수 뽑기를 진행하게 되면 선수 뽑기 비용 1,000원이 소모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선수 데이터를 뽑은 선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선수 뽑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선수 뽑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뽑을 횟수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누적 횟수가 10이 넘으면 전설의 선수가 반드시 등장하니 전설의 선수를 등장시킬 수 있도록 10을 기입을 해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5만 캐시를 소모해서 선수들을 뽑을 수 있고요. 이때 쭉 내려보게 되면 먼저 김민재 선수의
전설의 선수를 뽑게 된 겁니다. 김민재 선수가 전설의 선수인 이유는 지금 희귀도를 0티어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전설의 선수를 그렇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희귀도는 0티어부터 5티어까지 진행이 있고, 강화 레벨은 0레벨부터 5레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 선수 뽑기와 강화 선수 뽑기는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강화 선수 뽑기 같은 경우에는 강화가 되어 있는 강화가 되어 있는 선수들까지 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강화 레벨은 낮을수록 강화 레벨은 높을수록, 그리고 희귀도 레벨은 티어는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낮을수록 강화 그 뽑기에서 나올 확률이 적어지게 됩니다. 일반 선수 뽑기 같은 경우에는 희귀도에 따라서 희귀도가 높은 티어일수록 이제 그 나올 확률이 적어지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유 선수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유 선수 목록 조회를 눌러 보유 선수 강화할 인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비니시우스를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아이디를 확인을 해서 강화를 할 수가 있는데, 보유 선수 강화를 누르게 되면은 강화할 선수의 인벤토리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오고, 강화 선수와 강화 선수의 재료를 입력을 해서 강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영광이 6개가 있으므로 먼저 영광을 1강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영강에서 1강으로 됐고, 선수 가치도 올라가고, 지금 스탯도 지금 보시면 변경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선수 목록조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6개에서 4개로 줄었고, 지금 강화 레벨이 1레벨인 선수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 지금 저는 1레벨이 지금 2개에서 3개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니시우스를 그대로 지금 강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0레벨과 3레벨, 1레벨에 있는데, 이 3레벨과 1레벨 이 두 가지를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레벨인 번호 615번과 624번을 확인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강화 레벨이 3단계인 비니시우스가 실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선수의 가치는 8,000 캐시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랜덤하게 하락이 되는데 일단 0 캐시가 됐고, 8,000원에서 1,000 캐시의 선수 가치로 변경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방출 같은 경우에는 보유 선수 목록 조회에 있는 비니시우스를 방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72번이란 인벤토리 아이디를 기억을 하고, 이제 방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인벤토리 아이디를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되면은 멘트가 하나 더 뜨게 되는데, 방출할 때는 이제 선수 뽑기에 페널티가 부과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000캐시가 추가적으로 소모가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1000캐시가 저한테는 들어오게 되고, 비니시우 선수 영광은 방출이 됩니다. 그리고 뽑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수 방출 페널티로 1000캐시가 추가로 소모됐다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네이마르 선수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정보 조회를 눌러서 아까 얘기했던 천장 시스템과 지금 얘기한 선수 방출 횟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 방출 횟수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그만큼 값이 늘어나게 되고, 선수 뽑기를 통해서 이 횟수를 차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러보게 되면 선수의 인벤토리 아이디를 먼저 입력을 하고, 원하는 캐릭터의 아이디, 그리고 상대의 인벤토리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제한 금액을 확인해서 트레이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트레이드 하고 싶은 인원은 비니시우스를 한번 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572번을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 랭킹을 조회해서 지금 1등하고 있는 밴 당했던 김나린님의 보유 선수 목록이랑 한번 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아이디는 2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여기에 2를 입력을 해서 보유 선수 목록 조회를 하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화 레벨이 높은 거랑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5가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지금 인벤토리 아이디가 374가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을 한번 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트레이드를 하는 선수인 572번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드를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선수는 572번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캐릭터는 나린 캐릭터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원하는 선수가 374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트레이드를 하게 되고 제한 금액은 저는 0강이고 상대는 5강이었는데 한번 5,000원을 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5,000원을 주면은 트레이드 제한을 거절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트레이드를 할 때는 그리고 한 5만 원 정도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니시우 선수와 이 5강 되어 있는 하키미 선수의 트레이딩이 완료가 되었고 트레이드 선수 비용으로 5,000 캐시를 소모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고 상대도 변경 전과 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방금 같이 에러가 나온 경우는 뭐냐면 지금 제가 거절이라는 메시지도 아까 출력되게 했는데 이제 선수 가치가 만약에 어, 오- 아까 얘기했던 1,000원이나 5,000원보다 높으면 내가 제시한 금액과 그리고 선수 가치의 그 합한 금액과 그리고 실제 그 선수의 가치를 확인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의 선수의 가치 플러스 그리고 제한 금액과 이 두 개의 더한 값과 그리고 상대 선수의 가치가 더 높으면 거절이 되고 그거보다 낮으면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은 트레이드가 된 것으로 로직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발 선수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회를 먼저 해서 지금 선발 선수가 지금 제가 이렇게 한 명, 두 명, 세 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제거를 누르고 선발 선수를 제거하고 한번 다시 선발 명단을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572, 573, 574로 지금 등록을 해볼게요. 해서 비니시우스, 모드리치, 호날두 선수를 등록을 하고 이제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른 인원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전 명단에 있는 선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풋살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캐릭터를 상대 캐릭터를 기입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했던 인원인 2번 나린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현재 일단 친선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득점 시간과 그리고 득점한 선수의 팀 그리고 득점 선수가 랜덤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상대 지정을 해서 친선전을 벌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랭크 풋살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랭크 풋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내 현재 점수와 가장 가까운 인원이 이제 그 점수의 자동 매칭 메이킹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랜덤하게 몇 번 골을 넣었고 누가 넣었는지 확인이 되고 이제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더 해보게 되면 이렇게 계속 확인이 되고 이제 저는 처음에 970점이었는데 지금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패배를 많이 했는데 보면은 940점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 전적과 승률도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랭크 풋살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적 시장 등록부터 구매 가치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 시장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현재 보유한 선수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적 시장 등록은 이제 제가 비니시우스 선수를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적료는 한 5,000 캐시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적 시장 등록이 완료되고 취소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적 시장
지금 나와 있는 이적 시장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취소가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조회를 다시 해보면 이제 이적 시장 진행 중과 이적 완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지금 현재 무시알라와 레앙 선수가 지금 이적을 진행 중인 거고, 완료된 인원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된 인원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보면은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화 레벨이 1강이고, 이 인원은 이제 한 1,000원 정도의 이적료가 제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팔렸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 선수의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적 선수를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알라 선수를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알라 선수의 이적 시장 아이디를 기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적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이 구매자 또한 완료가 확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적 시장에는 한 선수만 남아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수 목록 조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수 목록 같은 경우에는 주등 벨링엄부터 시작해서 김민재 선수까지 총 30명의 DB 데이터 값을 넣게 됐고, 그리고 0강부터 5강까지 넣었기 때문에 총 많은 인원수가 지금 0강부터 5강까지의 30개의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아이디가 30번이고, 이 김민재 선수의 3강 이 스탯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DB 아이디와 강화 레벨을 기입을 해서 김민재 선수의 3강 같은 경우에는 선수 가치가 80캐시고 해당 스탯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풋살 온라인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사인 인 로그인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능을 구현을 했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트러블 슈팅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 시장 API 참조 문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적 시장에 등록한 후에 다른 기능을 사용하고 이적을 취소할 때 참조했던 값이 사라지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참조 값을 보유 선수 명단 아이디가 아닌 선수 아이디와 강화 레벨을 받아와서 참조한 보유 선수가 사라져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이적 시장 테이블과 로직을 수정하는 부분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보시는 좌측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상단에 있는 부분이 이적 테이블 전 수정 전이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게 수정된 이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 문제가 있었는데, 인벤토리 아이디로 선발 명단을 등록할 때 다른 기능들과 보유 선수 명단 수량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한 방법은 선발 명단 테이블을 보유 선수 명단 아이디가 아닌 선수 아이디와 강화 레벨을 부여를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기존에는 캐릭터 보유 선수 아이디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바로 밑에로 보게 되면 이제 보유 선수 아이디가 아니라 아이디와 강화 레벨로 변경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캐릭터 보유 선수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프론트엔드에 구현했던 인벤토리 아이디와 동일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코드로 데이터베이스 참조 고민에 대한 문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기 위해 find를 여러 번 실행한다면 비효율적인 코드 사용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테이블 간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처음 find를 실행할 때 관계가 있는 테이블은 include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해당 테이블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업데이트와 디리트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기존에는 출전 선수 명단을 일일이 가져왔다면, 바로 하단에 이제 인증된 인원인 리퀘스트 캐릭터, 이 캐릭터 아이디에서 캐릭터를 아이디를 받아와서 이때 includ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캐릭터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인벤토리를 의미하고, 로스터는 이제 선발 명단인데 이 부분을 같이 가져오는 것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서버 AWS 동시 배포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PM2 패키지를 사용하여 백엔드는 노드.js 무중단 서버를 사용하였지만 5501번 포트를 사용하는 프론트엔드 서버는 무중단 서버로 실행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르셀 번들러를 사용하여 AWS 로컬 환경에서
5501번 포트를 지정한 후에 프론트엔드 서버를 직접 구동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거는 패키지 JS에 있는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개발 단계에서는 dev를 사용해서 yan run dev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이제 concurrently 한 제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놔서 이제 yan run 서버와 yan run 클라이언트 두 가지가 실행이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구현이 됐는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그인 화면 로그인 HTML을 직접 포트 번호를 지정해서 구동한 부분이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노드먼을 이용해서 app.javascript 파일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AWS에 배포할 때는 먼저 가장 상단에 보이는 pm2 start의 app.js를 입력을 해서 이제 이 AWS 콘솔 창을 끄더라도 자동적으로 pm2에 의해 서버가 구동이 되도록 구현을 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맨 하단에 있는 그림에 yan run client라는 명령을 입력을 해서 실제로 프론트엔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직접 실행해서 로컬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이때까지 지금까지 진행했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